일주일 전인가 밤에 일을 하면서 제로콜라를 먹은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성분표를 보니까 제로콜라 안에 카페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100ml당 1g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제가 먹은 제로콜라가 뚱캔이니까 355ml고 카페인은 3.5g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카누 커피 믹스 미니가 카페인이 한 3.5g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콜라 안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의 양이 절대 적은 양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제로콜라는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이상하게 제로콜라를 먹으면 굉장히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로콜라를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먹어도 되나?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로콜라는 설탕 대신에 인공감미료가 들어가죠. 여러분들은 첫 인공감미료가 언제 발견되는지 아세요? 1879년 6월 어느 날에 러시아의 화학자 콘스탄틴 필베르크가 엄청 바쁘게 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집에 도착했다고 해요. 집에 도착하니 이미 시간은 저녁이었고 식탁에는 저녁 식사인 롤빵이 올라와 있었죠. 배가 고파서 손 닦을 새도 없이 빵에 손을 뻗어서 한 입 베어문 순간 필베르크는 엄청 강한 단맛을 느꼈다고 해요. 독특한 것은 그 빵에는 설탕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필베르크는 곧바로 다시 실험실로 돌아가 눈에 보이는 건 다 집어서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필베르크가 실험실에서 활용했던 물질이 석탄 유해 물질인 콜타르였어요. 그래서 설마 하고 맛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롤빵에서 느꼈던 그 단맛이 느껴지는 것이었죠. 이게 바로 세계 최초로 발견된 인공감미료 사카린이 발견된 순간입니다. 이후로 아세파탐, 아세사판칼륨, 최근에 많이 쓰이는 스크랄로스 같은 설탕의 몇백 배의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들이 등장했죠. 인공감미료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은 설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나서부터였어요. 설탕에 들어간 음료를 파는 코카콜라 같은 대형 기업들과 식품업체들은 어떻게든 기업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대안을 세워야 했죠. 그래서 설탕 대신에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와 식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제로슈가, 제로칼로리 같은 마케팅 포인트와 하게 말이죠. 그런데 몇몇 과학자들은 의문이 생겼어요. 큰 공장에서 생성된 화학물질이 어떻게 마냥 안전할 수가 있지? 라는 질문이 생겼죠. 그래서 사카린은 방광암을 유발한다는 연구도 있어서 1970년 사용이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정도가 지나서 사용 규제가 철폐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이렇게 인공감미료가 오해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도 있지만 아직은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과연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먹어도 살이 안 찔까라는 의문이죠. 여러분 주변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로콜라를 드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 성공하셨나요? 아니면 365일 다이어트 중이신가요? 저의 경험으로는 제로콜라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성공하시는 분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2017년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과 비만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먹은 사람들의 비만율이 안 먹은 사람들보다 더 높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메타 분석 연구란 비슷한 연구들을 모집해서 그 연구들로 통계를 내는 거잖아요. 이 메타 분석에 포함된 연구 중에 파울로 박사라는 분이 5,15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도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캔에서 10캔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먹은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비만율이 무려 47%가 높았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가 살이 찌는 이유는 단맛이 나서 입맛이 돋고 제로칼로리 음료를 먹었다는 생각에 더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인공감미료가 인슐린 수치를 높인다는 데 있어요. 실제로 아스파탐, 스테비아 같은 인공감미료를 먹었을 때 설탕만큼 인슐린 수치를 높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높아진 인슐린 수치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되고 혈당을 세포에 저장하지 못하면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저장되어지죠. 대한당뇨협회도 2021년 12월 14일 전에는 당뇨 환자, 비만 환자가 인공감미료를 먹어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입장을 번복했어요. 인공감미료가 당뇨, 비만에 해로울 수 있다는 의견으로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은 정말 제로콜라를 먹지 말라는 건가라는 거죠. 사람마다 인공감미료에 대한 반응이 다르겠지만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일주일에 한 캔에서 2캔 정도의 제로콜라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파울로 박사의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한 캔에서 2캔 정도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먹은 사람들의 비만 위험률은 크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예 제로콜라를 끊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캔 정도만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제로콜라는 다이어트에 방해가 됩니다. 특히 일주일에 3캔에서 7캔 혹은 그 이상 드시는 분들이라면 자제하셔야 하고요. 그래도 제로콜라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주일에 한두 캔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